압도적 재미 매불쇼. 연예계 그리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바로 김갑수 할아버지거든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낮의 매불 앤 투어.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허재무 씨 어서 오시고요. 네, 우경님의 블라디보스톡 여행기는 유튜브 최욱 TV에 들어가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곽튜브보다 더 먼저 시작했어요. 자, 그 러시아 여행기는. 네, 선배님.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네. 그리고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가면 이걸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진 곳입니다. 네. 자, 이 세 곳도 모자라 경북도청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 동상을 추가적으로 세울 예정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좀 가져왔거든요. 지난 19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 회원 300여 명이 이 안동 경북도청에 모였습니다. 성금 10억을 모아서 이 도청 앞에 천년숲 공원이 있거든요. 이 공원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날 국민성금 운동 출범식을 연 거예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회원들이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일에 딱 맞춰서 동상 제막식을 딱 열겠다는 구상이거든요. 네. 동상은 높이가 10m 규모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구가 이제 새겨질 예정인데 민족 중흥의 위대한 총설계사 박정희. 추진위 관계자가 세금으로 동상을 건립하는 대구시보다 이 시민들의 주도로 성금을 모아서 동상을 건립하는 이 경북의 방식이 박정희 방식이랑 더 가까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북도만 동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구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 3월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이 동상 건립의 뜻을 밝히자 해당 추진위가 이 대구시와 함께 동상을 세우려고 하다가 대구시는 약간 독자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경북에서 성금으로 지금 준비를 따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미 경북 곳곳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있는데도 지금 여론 수렴보다는 좀 독자적 그리고 국민 성금 모아가지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목적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상화를 위해서인지 오늘 갑수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구 시민들이 이거 동의한 거예요? 세금으로 동상 짓는다는데? 일단은 제가 그 지역 여론조사를 한번 봤는데 이 박정희 동상 건립에 있어서 지역 내 여론을 보면 매일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구 시민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대구시 의회에서 또 통과가 됐어. 이게 네, 원내 네. 조례가. 네. 근데 그 박정희 동상 건립 얘기인데 먼저 딴 거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기린 영화 변호인 보셨어요? 봤죠? 맞아요. 다 봤어요? 네, 저 봤죠? 말씀 그렇게 네. 하세요. 기류의 김대중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 네. 이번에 나온 거 봤습니다. 봤어요? 네. 김대중 관련은 많죠. 그리고 책자가 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관련 많죠. 그리고 그 결과일까? 그 2014년부터 갤럽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위가 안 바뀌고 항상 같이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31%로 1위. 노무현 대통령 1위야. 네. 2위가 박정희 대통령 24%. 그다음에 3위가 김대중 대통령 15%. 참고로 대통령 윤석열 씨가 2.9%. 현지까지 넣어서 하거든요. 뭐 그것까지 꼭 얘기를 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다 알라고. 네.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양하고 기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네. 천만 관객이 보는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책자를 써내서 지식계에 호소하기도 하는데 네. 어떤 측에서는 동상을 세우고 숙모회 같은 걸 하고 동상 가서 참배도 막 엎드려 절하더만 사진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이미 또 동상이 많이 있는데 또 세운데도구만. 네. 자, 이게 먹힐 일인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위인 동상들 있는 것도 줄여나가는 판이에요. 지금 시대는요. 네, 그래서 남북이 역시 그 한민족이구나를
인식시키기 위한 건가? 간단히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박정희를 좋아하면 뭐 어느 쪽이고 김대중을 좋아하면 어느 쪽이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시기에는 한번 뒤 섞여야 될 시기인데 연령별로 제 세대는 박정희에 대해서 공포와 분노 이게 이제 워낙 커서 이건 해소되기가 참 어려운데 네. 박정희는 인생사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제 시기에는 혈서로서 맹세한 황국의 열혈 군인이었어요. 네. 근데 일본에 경도된 흔적보다는 출세에 대한 출세요. 욕망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네. 출세요. 그다음에 이제 해방 공간에서 50년대 접어들 때까지는 남로당 이제 종책으로서 군에 스며든 좌익 공산주의자로서 활약을 막강하게 돼서 사형 선고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순 반란이라고 부르는 거에 주모자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친일 황국 군인에서 확 변해서 공산주의자가 됐다가 그다음에 쿠데타 성공 이후에는 반공 민족주의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것도 열혈 민족주의자로. 그러면서 스탈린이 했던 계획 경제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이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개혁주의자. 그리고 그 개혁이 엄청나게 근본적인 개혁을 해갖고 굉장히 성취가 많았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 시기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거의 통합되다시피 한 총통 국가. 그러니까 극우 파시스트 독재자로서의 후반부 인생을 살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인생에 어느 시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훨씬 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열렬한 이제 이해찬도 있고 맞습니다. 분노와 뭐도 있고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나라 전체가 우경화되고 극우화된다고 염려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동상 세워서 참배하자고 하면 과연 박정희를 위하는 길일까?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을 더 욕되게 하는 일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재임기에는 그토록 구박당하고 온 국민의 그냥 뭐 스트레스 해소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네. 압도적이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선호도 1위 대통령을 유지한 배경을 한번 보시라고 그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밝히고 변호인이란 영화가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서 긍정적인 걸 그린 거지. 그렇지만 권양숙 여사 막 함부로 대하고 뭐 있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 책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사회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넘어가는 거지. 왜 또 동상이냐. 거기다가 홍준표 시장. 네. 그렇게 해서 대권 가도에 아마 박정희 추종 세력의 그 뒷받침을 좀 얻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럴수록 잃는 표가 더 많을 텐데 네. 그 앞뒤 계산이 안 될까?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웬일로 이렇게 깔끔합니까 오늘? 박정희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아버지, DJ는 민주화의 아버지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는 없나요? 근데 그 아버지 좀 하지 맙시다. 아버지는 하지 마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게 그거랑은 다른 맥락이잖아요. 왜 그냥 그렇게 또 연결해? 뭐 지도자 이쯤 하자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재명은 민주당의 지도자라 아버지라고 하신 분 네. 뭐 몰라 열혈 지지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지 모르지만 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조롱을 자초하냐고.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뇌리에 있는 공화정의 인식을 좀 강화시켜 나갑시다. 그래서 공화정. 대선 때 어느 후보가 늘 말했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리인들입니다. 맞아. 숭배하지도 떠받들지도 존경하지도 마시고 나를 활용하십시오. 쓰는 머슴으로 도구로 쓰세요. 맞아. 이게 맞는 공화정 인식이란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야. 네. 근데 보면 이 댓글에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분들이 칭송하는데 국민인 나는 엄청 나를 막 함부로 해 이분들이. 아 그래요? 매불쇼의 아버지를? 오늘 아버지 많이 나오네요. 이 아들들아 왜 국민의 아버지인 나를 그렇게 뭐라고 하고 정치인은 숭배하느냐 이런 말씀을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아버지 논란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
박세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 이런 뉴스는 나는 참 좀 가슴 아프더라. 나도. 가정사인데 일단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LPGA 명예정당에 오른 선수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인데요. 선수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또 방송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근데 지난 18일 박세리 선수가 부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배경과 또 그간의 갈등을 털어놨거든요. 앞서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지난해 9월 박세리 선수의 부친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지선 선배님 잼버리 사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그게 열렸던 곳. 네. 새만금. 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기억나는 곳인데 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 약 3천억 규모의 골프 해양 레저 센터 이렇게 관광 타운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그 사업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도장을 위조해서 만든 위조 서류였던 거예요. 근데 버젓이 서류가 통과되고 결국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네. 예. 뒤늦게 알고 보니까 재단은 이 사업 저희 한 적 없는데요. 예. 도장 자체가 위조됐습니다. 사실을 안 재단 측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경찰은 최근에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에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선수가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했다 내가 결국 눈물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방송에 비춰진 이미지가 굉장히 강심장 이미지였는데 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 직전 질문이 뭐였냐면 한 20년 넘게 박세리 씨를 취재했던 기자가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으려고 노력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맘처럼 되지 않는다 라면서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 박 선수의 아버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1일 MBC 기자에게 아버지가 본인이 피소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해요. 더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이 아버지, 부모 그리고 가족 특히 문화계, 연예계에서 이런 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대표적으로 박수홍 씨, 장윤정 씨가 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또 한 번 우리는 의심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죠. 예. 우리가 박준철, 손웅정 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해봅시다. 두 사람은 다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세리나 그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만들다시피 한 만들었지. 거야. 예.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냉정하게 이제 돈으로만 보자면 박세리 씨가 아버지한테 충분히 대가를 드린 거예요. 언론을 통해 공개했으니까 사실이겠지. 200억 이 LPG에 상금 200억 다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200억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걸 다 어디 썼지? 정말 의문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쭉 발전하면 박준철 씨에 대한 분노가 되는데 완전히 대비되는 게 손흥정 씨 아니에요. 손흥정 씨 얘기는 그 아들 돈은 아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맞아요. 다른 거야. 대신에 춘천에 그 축구 교실 센터. 했는데 그 요금도 되게 조금 받잖아요. 네. 그리고 잘 돌아가고 한 번도 지금 스캔들 없고 그 항의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더 빛내주게 되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잘 배워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할 멘트는 뭐냐. 이 제 오랜 주장의 정반대 얘기를 오늘 두 번 나오네. 홍준표 씨가 트위터에 올렸더라고. 뭐라고? 이 이야기를 했죠. 네. 2024년 6월 19일 박세리 건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박세리 사건은 본말이 전도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박세리 사건은 본말이 전도되었네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지금 사례를 하면서 코멘트를 한 거죠. 책임 좀 지지 말라고. 박세리 씨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못 벗어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나이 들면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다를 너무나 미덕으로 만들어놨는데 너무 강조해. 우리는 모두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기면
언제까지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되냐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해요. 뒷바라지를 해. 그거는 무슨 계산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물학적으로 본성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 별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삶을 사는 와중에 그래도 함께 자란 예정이 있으니까 네. 때되면 찾아뵙기도 하고 네, 네. 또 자녀가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그럼 부모를 부정할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관장할 수 있는 조건의 삶이 부모의 아니야. 삶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얘기한 대로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가 틀린 말이라고. 네. 전제부터가.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데 그렇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야. 그러나 의무로 짐 지우는 건 매우 나쁜 일이야. 네. 예컨대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위한답시고 주말마다 자식 데리고 부모 집을 찾아가서 뭐 토요일 일요일 부모랑 놀아준다. 그럼 그 부인은 뭐가 되냔 뭐가 말이야. 돼. 영화를 더 보고 그렇지. 여행을 더 다니고 아니면 외식을 하라고. 왜 부모를 찾아가냐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을 때 노력은 해야 되겠으나 이게 의무도 아니고 무한 책임을 질 일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박세리 사건 보면서 맞는 말씀이야. 박준철 씨 정말 딸 어렵게 키웠죠. 예, 맞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세계적인 스타도 만들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 네. 그러니까 나는 박준철 씨가 어떤지는 몰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거머리떼들이 늘 붙어 다니지 않았을까? 딸이 저 정도니까 아버지가 큰 돈 쓰겠지. 그러면 네. 무슨 사업 합시다. 웬만큼만 뭐 좀 한가닥 하면 거머리들이 달려붙어요. 그냥 사업 네. 아이디어가 흘러 넘쳐. 그럼 박준철 씨가 내가 100억 재산가면 1000억 재산가가 보일 거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1000억을 보면 1조가 보일 거라고. 네. 이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계속 사기꾼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상 보면 가족을 너무 강조하면 가족이 진짜 너무 힘든 굴레가 돼. 너무 강조하면. 강조하지 마. 나 연락 부모님한테 오더라도 그거는 그냥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얘기하잖아. 어제 어제 MBC 너무 잘 봤다.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댓글로. 얼마나 건강해. 우리 둘 관계가 아버지와 체육의 관계 건강하잖아. 악플은 아니시죠? 아니 뭐 악플 달 수 있지. 아버님이. 그러면 할 수 있지. 채우님 아버님의 지인들은 채욱 아버님 거 알아요? 사람들이? 아버님의 지인들이. 알지. 나가서 알아요? 우리 아들이 우기다. 그러면 우기 잘 자랑하고 되는데 다니지. 우기 요즘에 잘 되는데. 그래, 한턱 쏴야지. 나한테 한턱 쏴 이런 거 어때요? 그런 얘기 많이 하겠지. 근데 그거는 댓글로 남겨달라. 그것까지도. 그런 것들도. 왜냐? 그건 아버지의 삶이잖아. 댓글로 남겨라. 최욱 씨 아버지가 잘 알 거야. 이 우기란 이놈이 나한테 사업한다고 내가 아무리 그래봐야 돈 대줄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네. 그게 굉장히 현명하고. 현명하시네. 이런 얘기 나온 길에 그 좀 간곡히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킨다는 얘기야. 뭘 너무 결혼시켜요. 수치스러워. 이거 부모님 그 부부 생활이나 잘하세요. 내가 내 한 이제 독립적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가정을 꾸리는데 누가 시킨다는 뭘 게 말이 돼? 시킵니까? 자녀 내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모를 초대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집도 사주고 막 돈도 많이 줬다 그러면 고맙지? 그러면 굉장히 극진이는 돼야겠으나 그건 내 인생이야.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 하나만 더 말할게. 네. 두 개가 늘 걸리는데 결혼시킨다 이 말 너무 싫고 또 하나가 그 부모 재산이 자녀 입장에서 내 재산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부잣집 자식은 부자로 간주되고 가난한 집 자식은 가난한 걸로 간주되는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멸시하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재산이 많으면 일단 내 생전에 다 쓰고 가는데 그러고도 남으면 나는 나한테 이쁘게 군 그 파출부 아줌마도 줄 수 있고 슈퍼챗도 어디다가 좋은데 헌신할 수도 있고 매불쇼에 슈퍼챗을 쏠 수도 있을 거야. 슈퍼챗으로 가시죠.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슈퍼챗. 자기 자녀에게 승계하는 거. 근데 이 온라인상의 정서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부잣집에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굉장히 인정해. 그냥 그 자체로. 그런데 나를 향해서도 그런 게 많아. 저놈 저거 어렸을 때 완전히 그냥 바보였는데
찌질이었는데 막 이런 얘기가 그러면 더 그게 드라마가 있고 멋있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대단한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우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분제 사회의 유습이거든요. 그럼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핫바리는 영원한 핫바리인데 네. 그 밑에 있는 놈이 어쩌다가 오면 옛날 거 뒤집어서 조롱하는. 맞아요. 자수성가를 옛날이 형편 없었으니까 정중이가 쌀 배달꾼이었다가 기업 회장이 되니까 더 대단한 거잖아. 그렇죠. 더 대단하죠. 그런 맥락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나는 존경하는 사람의 기업인이 나오는 것까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재용이 왜 나오냐고. 상속받았으니까. 뭐 매주 아니 나 2세를 항상 인정한다니까. 아버지 네. 어려울 때 보고 자랐으니까 3세 재벌 3세 4세를 존경하는 대상으로 꼽는 게 이게 웬 말이냐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 우리는 별개의 인생이다. 네. 자녀가 다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받침은 하나 내 인생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영원히 끝끝내 자녀의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영원히 의무를 갖는 것도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 최정주 씨가 우가 연락 좀 봐요. 아버님이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님 슈퍼챗 좀 네. 써주세요. 형님 소통 좀 해주세요. 소통 좀 아버님 해주세요. 슈퍼챗. 난 최욱 씨 아버지 한번 보고 싶어. 저희 아버지가 웃겨요. 네, 재밌을 굉장히 것 같아요. 웃깁니다. 아니 최욱보다 훨씬 유연하고 유쾌하시고. 아니, 웃겨. 너무 좋다. 네, 아버지가 웃기고 지금도 이제 새벽마다 그 색소폰 불러 다니죠. 오. 새벽마다 할머니들 꼬실라고. 꼬실라고. 예, 색소폰. 네. 색소폰. 멋지시네요. 하지만 그 색소폰 제가 사드렸습니다. 좋죠. 네, 왜냐하면 갈 때마다 나 요즘 그냥 이러고 있어. 색소폰이 없어서 근데 손으로 이렇게 불어. 휘휘휘. 그래서 제가 색소폰 딱 사드리죠. 오. 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하나만 짧게 다루면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백종원의 뿔난 점주들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요거 시끄럽던데. 예,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선 누나 많이 가실 거예요. 네. 예, 뭐 양식, 한식, 중식, 카페, 디저트까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네. 쉽게 나든. 예, 이 중에 연돈 볼카치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카치가 돼지고기 뒷다리 다져가지고 이렇게 튀겨낸 거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연돈 볼카치 일부 점주들이 본사의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가맹점 모집과 또 가맹점 관리가 부실했다라면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본코리아가 2022년 월 매출 3천만 원의 예상 매출을 제시하면서 가맹점을 모았습니다. 근데 실제 매출이 뭐 절반도 못 미치는 분들이 많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신메뉴 개발이나 뭐 가맹 관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더본코리아 측 입장은 지금 확연히 다릅니다. 의혹들을 모두 부인을 하면서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됩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점주 A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주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거고 이 문제를 끝낼 거고 1억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 5천 주면 내가 이 가맹점주 협의회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분란은 안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뉘앙스네요. 예. 이 녹취록에는 또 녹취록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점주들도 녹취록을 꺼내옵니다. 연돈 볼카치 이 점주 협의회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서 점포 개설 담당자와 녹취록을 공개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월 매출 3천만 원 수준으로 설정을 하면 각종 비용들을 제하고 점주 수익 한 600에서 650만 원. 순이익 20% 정도 나실 것 같습니다. 라는 녹취록을 또다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본 코리아 측에서 결국엔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적으로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둘 당사자가 못하니까 제3자가 중재해 주십시오. 직접 자진 신고를 하거든요. 네. 결국 이 문제는 공정위에서 지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요. 이 백종원이라는 브랜드도 타격을 입을지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네. 양비론 싫어하는 거 양비로는 아시죠? 참으로 싫어하는 분이죠. 네, 그래서
어쩌다가 한쪽에 쓰다 보면 이제 무리한 주장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은 양비론을 넘어 삼비론을 좀 삼비론? 예. 세 당사자를 다 좀 비난하고 싶은데 한 당사자는 누구야? 얘기 풀어갈게요. 우선 네. 백종원 씨는 백종원. 그 국감장에도 불려오고 그동안 몇 차례 그 재래시장에서도 사건도 있고 그러지만 네. 보면 본인이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은 없어요. 네. 내가 보기에 네. 인상도 좋고 또 유능하잖아. 매우 유능하죠. 요리 연구가로서 그러고 늘 그러니까 어렵게 음식을 만드는 걸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렇죠. 설탕 치고 잘 먹는 네. 거야. 뭐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유능하고 영향력 있죠. 그런데 정말 백종원 씨를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정말 충고하고 싶어. 뭘요? 저 그만 좀 해라. 뭘? 그러니까 상장해서 기업 키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네. 이게 사업가적 이게 너무 넘치니까요. 지금 지금 너무 키우고 있어. 지금 관리가 안 될 상장을 정도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프랜차이즈가 80개가 넘는데요. 관리가 안 될 정도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좀 호흡 조절도 해야 되는데 정말 음. 너무나 치닫는구나. 어. 그러니까 요리 연구가나 기업가나 대중적 예능인에 가까운 이미지로서 뛰어난 인물인 거는 부정을 안 하겠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의 그 호흡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 자꾸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뭐 이 변호사 동원해서 뭐 계약 서류 잘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 항의가 들어오면 어쩔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금은 이 속도 조절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크게 뭐 실책이 보이진 않아서. 그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만 해라.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이 가맹 점주들이에요. 가맹 점주분들입니다. 설마 장난으로 가게를 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인생 걸리고 생업이죠. 어. 이들이 피켓에서 이렇게 내건 게 뭐 광고는 하루에 400만 원 매출, 하루 400만 원 매출, 실제로는 하루 40만 원. 그래서 하루 400만 원 매출이 나오려면요. 연돈 돈까스를 1000개를 팔아야 되는데 근데 가게가 다 요따만해. 정말 소규모 창업이에요. 100개를 팔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1000개를 팔아야 나오는 예상 매출을 했다면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 측에서 그렇게 꼬셨다면 제시를 했더라도 근데 아닌데 꼬셨다면 이거 속는 놈이 바보지. 아. 말이 안 되잖아. 너무 현실감 없지 않았느냐? 고만한 가게에서 하루에 돈까스 1000개를 판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건 사업이지. 그럼요. 백종원 내 프랜차이즈에 취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리스크의 산물이야. 맞습니다. 결과가 매우 좋아서 돈을 많이 벌면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뚝 떼서 반 줄 거 아니잖아요. 네. 인생을 건 사업에서 판단 미스가 있다면 일단 자기 책임도 상당히 생각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이렇게 항의하기로 하면 악덕 프랜차이즈도 실제로 많이 있어왔거든요. 근데 이 백종원 내는 상당히 양호한 곳에 속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분쟁으로 시위로 나가버리면 이거는 문제 안 풀리죠. 저는 식당 문화가 상당수가 프랜차이즈화되는 게 바람직한 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 골목 노포 식당 아줌마의 손만 못지않게 이렇게 그 규격화, 대형화 그리고 체계화되는 게 필요한 거고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건 맨날 유행 따라서 백종원이가 또 하나 못 뿌리면 와르르 달려붙고 맞아요. 그냥 싹 없어져. 1, 2년 갔다 싹 없어져 갖고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돼. 맞아요. 그 우리나라만의 좀 유별난 것 같은데 음식이 유행을 타는 일은 가끔 있지만 우리 같이 심한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너무 심해. 내가 볼 때.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찜닭이 유행한다 그러면 찜닭 갑자기 안동 찜닭이 네, 그 거리에 쫙 생기고요. 그러다가 싹 없어지는 게 네. 이제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흑당 뭐 저거 뭐 되게 많았거든. 탕후루. 흑당 뭐 있었어.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 또 보면. 흑당 라떼 같은 뭐 거. 그런 거. 네. 흑당인지 뭐 아. 닭살탕인지 뭐 네네네. 있었어. 근데 이걸 이용하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맞는데. 바로 간판을 바꿔버리거든요. 맞는데 대중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나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식이 인생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고기 반찬에는 열망하고 지금 1인 소득이 3만 불쯤 되는 나라에서 네. 이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집에 잘 된다 그러면 그냥 와르르 몰려가서 줄들을 막 줄 서요. 뺑뺑뺑뺑뺑 돌아갔고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한 집념과 집착과 뭐 난리를 피는 거 유행하는 게 이게 우리 너무 좀 낮은 수준으로 행동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끔 무슨 기념할 날에 정말 소위 팬시 레스토랑 비싼 집에 가서 잘 먹었다. 이건 좋은 일 같은데 허구한 날 유행한 음식점을 찾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또 유행했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또 했다가 이거 반복되는 네.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집념 이게 너무 크다. 너무 재밌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먹는 재미. 먹는 거에다 그다음에 아. 하나 더 남이 뭐 좋다고 그러면 그 따라가는 심리가 유행 대체 심리. 뭘까? 아. 제가 잘난 체 하나만 하겠는데 네. 유행 음식점을 절대로 안 가요. 유행 음식점을 안 뭐 가요? 뜬다 그러면 일부러 가요. 안 가요? 네, 일부러. 왜냐하면 탕후루 한 먹으면 맨날 줄 서 있을 텐데. 탕후루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혜 때문에 그래. 오래된 식당들이 살아남는 데는 반드시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아 이유는 있습니다. 음식의 노하우도 있고 재료에 뭐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 끝에 내려진 거거든요. 네. 청진동 해장국집 같은 한 50년 된 집. 아 그건 뭐 무조건 맛있지. 아니 맛도 있는데 그 맛이라는 게 지금 프랜차이즈에서 신제품 내놔서 내놓은 그 맛이 뭐겠냐고. 그건 맛이 아니야. 맛이 아니에요. 그냥 또? 마약 같은 거야. 약 같은 거야. 그냥 획 하는 거라고. 네. 그 음식의 이 그레이드로 보면 정말 떨어지는 것만 항상 유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꾸 넣은 단맛.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품질이 좋을 수가 없는데 그 유행을 쫓아다녀. 네. 뭐 젊은 친구들의 그 뭐 데이트 과정에서 뭐 생활 문화쯤까지는 봐주겠지만 너무 전 사회적으로 음식 갖고들 열광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네. 예, 음식 뭐 와르르 저기 몰려 있으면 그 옆에 텅 빈 가게 가서 먹어도 거기서 거기라고. 그러니까 이 음식 문화에 대한 유행적 열광 이건 좀 네.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의 취향마저도 타인에게 맡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세상이 재밌는 게 없다 보니까 먹는 걸로 푸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재미를 두 가지 남이 측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미를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데 남들이 재밌다고 한 거를 따라다니니 네. 백날 따라다니도 재미도 없어. 재미없으니까 또 다른 거, 또 그렇지. 다른 거, 또 다른 아. 거.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식당 따라다니는 건 괜찮아. 네. 뭐 네. 배우러 다니는 거. 갑자기 필라테스 막 배우러 다니고 배웠다가. 갑자기 또 뭐 피규어 뭐 만드는 거 막 배우지 좀 말라고 학원 좀 다니지 말라고 뭘 한다 하더라도 학원 다녀서 해결하려고 그래. 네. 그냥 유튜브나 책자 보고 그냥 스스로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다니는 현상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내적으로 깊어지고 좀 세련돼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끝나고 뭐 마라탕이나 좀 먹지. 갑수쌤 마라탕 사주세요. 네, 아니 난 진짜로 어쩌다 보니까 탕후루와 마라탕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네. 궁금하긴 해. 저는 진짜 최근에 예. 드셨어요? 탕후루를 처음 먹어봤어. 어. 최근에. 방송 때문에 아니 그냥 그냥? 신기루 때문에 기름 맛 때문에. 한번 먹어보라는 거야. 그럼 뭐 어. 설탕 덩어리 아니에요? 아이고 결국 설탕이죠. 네. 그러니까 먹고 비판하라는 거 나보고. 그래서 먹었죠. 먹었는데. 와 비판 못하겠더라고. 맛있어. 2개 더. 자다가 깹니다. 먹고 싶어 손이 떨립니다. 야 어찌게 그 딱딱한 거 안에 과일즙이 그냥 쫙 나오는지. 아니 근데 뭐 개인 취향이라고 말해도 할 수 없는데 네. 그 무슨 짬뽕이 유행한 적 있어요. 그것도 뭐 곳곳에 짬뽕집이 매운 짬뽕 스타일 유행했다가 네.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야. 근데 내가 있는 데는 혈내장이나 그 몇 있거든. 막 그 뒷광고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런 깊은 맛을 보다가 갑자기 유행해서 정말 마구 생겨나는 데 가서 먹어봤어. 네. 야, 이 수준 차이를 정말 왜 모를까?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오래오래 내공이 쌓여서 재료 하나도 따로 그 밭내서 키우고 야채 같은 네. 거 다 해서 알겠습니다. 고추장 담그는데도 심사숙고해서 하는 그런 식당을 놔두고 네. 그냥 몰려다녀. 나 임신 모르겠어. 난리 났어요. 네.
지금 학원협회에서 김갑수 너 죽인다고 왜 못 배우게 하냐 임마. 야 김갑수 임마 너 난리 났어요. 뭘 배우려면 배우지 좀 말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다 꽝이야. 지금 학원협회에서 너 죽인다. 김갑수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니 내가 40년을 커피 이거 한 사람인데 진짜. 만난 사람마다 그 아카데미를 다녔더라고. 그걸 왜 다니냐고. 아 그만하세요. 왜 다녀? 그만하세요. 아니 뭐 다니겠다는 것까지 뭐라고 아버님 해요. 색소폰 학원 네. 다녔어요? 학원이죠, 학원 거기. 학원이죠. 다 네. 배우네. 배우지 좀 말어. 네. 독학해. 네. 아이, 저희 아버지가 색소폰 배우러 다니는데 가르치시는 분이 가기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칭찬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대. 그래서 너무 힘들대. 그 배우러 가면 그거 하나 견뎌야 되는 것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말씀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마라탕 탕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슈퍼챗 오늘 많이들 안 쏘시네요. 네. 전액사회기부대는 슈퍼챗 많이들 쏘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